자리에 앉으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핵심 증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이 이어졌는데 체포 대상 명단을 적은 핵심 증거인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메모와 관련된 현직 국정원 직원 진술의 출처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셨죠? 반출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어처구니 없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도 해당 국정원 직원 진술을 놓고 자신을 신문하지 않았었느냐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일 변호사님 그거 기억 못하세요? 아니요,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에 대한 통화 내역과 관련해 직접 발언하며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21초 통화한 거는 바로 조태영 원장이 국내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전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핵심 증인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불러 신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 했는데 그때는 누구 잡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니 겁니까? 그게 지금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 계엄 선포 담화문에 보면은 반국가 세력, 뭐 종북, 주사파, 뭐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쓰잖아요.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반국가 간첩이라고 단체.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잡아들이. 아니 난 누굴 잡아들이라고 그러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겁니까? 반국가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내 그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공 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나는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였었는데 그 말을 이상하게 해석을 했다. 당신 잘못이다라고 윤 전 대통령 얘기를 하고 홍장원 전 차장은 아니 그러면 이재명, 한동훈이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윤영걸 대표님. 네. 커뮤니케이션 오류입니까? 그러니까 뭐 좀 어떻게 보면 한편에 블랙 코미디 보는 것 같기도 해요. 한때 그 대통령하고 국정원 제1차장이 상하 관계였잖아요. 근데 지금 각자 재판정에서 각자 살 길을 찾는 거죠. 각자 도생. 지난번에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하고 윤 대통령하고 또 증인하면서 설전이 붙었잖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설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서로 홍장원 제1차장의 증언이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어제 윤 대통령 전 대통령 측은 그 반국가 단체들 걔들 손보고 잡으라는 얘기지 간첩 잡으라는 얘기지 내가 어떻게 정치인을 잡으라는 얘기 했냐. 근데 또 홍장원 제1차장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같으면은 그럼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명단을 또 들었거든요. 12월 3일 날 그 윤 대통령 통화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명단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자기 주도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냐. 뭐 우원식, 뭐 이재명 대표 당시에 한동훈 대표 이런 사람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그 여인영한테 책임을 넘기는 거냐. 뭐 이렇게 설전이 좀 오갔는데 아마 이 재판에 내란 재판에 결정적인 좀 분수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적 분수령 결국 홍장원 전 차장이 집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는 그런 뜻 아니었어. 잘못 이해한 거야. 라는 취지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체포조 지시를 부인하면서 어제 말씀 중에 살짝 나오게 됐지만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올까요?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대통령이 도와주래, 뭐 인력 자금 도와주래라고 했는데 여인영이가 위추정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연결은 시킬 수 있어. 일단 일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저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느낌.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그거를 이 지시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일개 군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도 없는데 체포 구금해서 조사를 하라고 중간에서 얘기했다라는 건데 지금 마지막 말 이거였죠.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윤 전 대통령의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말의 자체에서 맥락적 논리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아무리 그 자체 윤 대통령 말이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그 말 자체 내부에서 문장 내부 이게 전형적인 비문이에요. 비문. 문법이 아니고 우리 비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단 납득이 안 가고 저거 해봐야 저건 저기 홍장원 차장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럼 전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이 왜 국회에다 병력을 투입합니까? 그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홍장원 1차장의 얘기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헌재에서 파면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게 헌재 재판 때 탄핵 재판 때 이 홍장원의 얘기가 굉장히 이 논쟁거리였어요. 뭐 이 메모가 잘못됐다, 뭐 잘못 옮겼다, 얼마나 그게 치열했습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비상계엄의 요건도 아니었고 다 지나간 얘기 하기도 싫은데 벌써 1년 다 돼갑니다. 벌써 내일모레가 12월 3일이니까 병력을 국회에다 침투시키고 그리고 싹 다 잡아들이라 그거 곽정훈 전 장관이 계속 했던 얘기가 인원들 있으면 끌어내리라 뭐 그것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딱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좀 이렇게 나가면 안 될까요? 저렇게 정말 구차하게 앞뒤 논리도 안 맞는 말을 계속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야말로 일개 삼성장군밖에 안 된 사람이 말이 정확히 맞아요. 어떻게 그 여야 대표 국회의장 체포하라고 지시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뭐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긴 합니다만 네. 저걸 그렇지 않다고 자기가 얘기했던 건 반국가 세력에 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이해가 좀 안 간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되네. 이건 비문이네. 문법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비문이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이 홍장원 전 차장은 뭔가 이렇게 좀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기 같이 볼까요? 홍장원 여인영이 쿠데타를 그럼 일으켰다라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까지의 진술을 봤을 때 나는 아닌데 얘가 잘못 얘기를 했어. 나는 아닌데 여기가 잘못 이해했어라고 말한 경우가 왕왕 있었죠.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재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려 하냐.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잘랐거든요. 펄쩍 뛰었죠. 이 민간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안 된다고 제가 딱 잘랐고 그래서 장관이 아마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출동한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전부 올스톱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출동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바가 없고 당연합니다. 이 과정들은 다 김용현 장관이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김용현 장관이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큰 기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의도가 아닌데 아래에서 잘못 움직였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 탓이 다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무죄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고 뭐 일부 유죄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어쨌거나 우리는 그렇게 이 얘기를 들었던 게 내란죄는 뭐 무기징역 사형, 뭐 유죄 무죄가 중요한 거지 일부 유죄인지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럼 굳이 남 탓으로 넘긴다고 해서 형량이 안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재판에 있어서 주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최초에 이제 증인 신문을 시작했을 때 네. 밑에 있는 부하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군 수뇌부부터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홍장원 차장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중요한 증인들부터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술의 신빙성이 오락가락하고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에 뭔가 이제 증인이 그렇게 말을 해줘라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진술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됐다면은 이 진술들이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증인들의 신빙성을 좀 믿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판단이 되는 쪽으로 갔다라면 네. 그러면은 이 내란 관련해서도 뭐 정말 이제 뭐 확대 해석을 해서 생각해 보면 그럼 내란 관련해서도 정말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이 대공 수사를 위해서 아니면 부정 선거를 위해서 이런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고 그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 하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작할 여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비상계엄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폭동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국회에 병력을 투입을 한 것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네. 이제 뭔가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좀 이렇게 이 유리한 쪽으로 포섭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뭐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론을 세우는 것과 실제 증인들이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해주는 건 너무나 차이가 크거든요. 오늘 이제 홍장원 차장이 그런 이제 증인 신문을 했을 때 그 윤 전 대통령이 답답해하는 모습, 네. 전형적으로 재판에 갔을 때 증인 신문에서 본인한테 불리한 증언이 계속 쏟아지면 제발 좀 이런 증언 좀 해줘라는 식으로까지 보여질 정도로 정말 애절하고 이렇게 처절하게끔 이제 신문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지는 부분이어가지고 아마 되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설계대로 가지 않고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유죄 쪽으로 가는 듯한 뭔가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역풍을 맞는 듯한 그런 증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뭐 윤 전 대통령이 최초에 생각했던 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무죄로 만들려고 했던 그 계획은 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 본인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번 홍장원 전 차장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작심하고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잠깐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당시 대통령께서 경호처장, 국방장관, 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기타 많은 분들과 통화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급박하게 비상계엄이 발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아서 처음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그렇게 여러 지휘관들하고 여러 통화를 하신 당시 대통령님보다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던 제 기억력이 부족하지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증인 당시 술이 많이 돼서 대통령과의 통화를 잘 기억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황도 많이 하고.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응? 뭐 예를 들어서 술이 만취가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취가 됐길래 대통령이 얘기한 걸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셨죠? 반출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어처구니 없는데 김일 변호사님 그거 기억 못 하세요? 아니요, 제가 그랬지만 보여줬죠.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네. 뭔가 김계리 변호사하고 내가 설전 아닌 설전일 이한 그런 이 홍장원 전 차장인데 사실 이게 얘기를 막 하는 걸 보면은 홍장원 전 차장이 따박따박 다 받아치고 심지어 약간 공격을 역으로 하는 듯한 이런 모습까지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휴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잘하겠는데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정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전방.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다. 뭐 저 증인이면은 되게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네. 빨리 끝내주길만 바라는 게 증인인데 어제는 검사 같잖아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통령은 여러 사람하고 통화해서 기억을 잘 못하지만 나는 대통령하고 한 사람만 한 번만 딱 통화했는데 그걸 내가 기억을 못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상당히 국정원의 그 자료까지 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누설됐냐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까지 하는 거 봐서 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익에 상당히 반하는 뭐 증언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전 대통령이 우호적인 증언을 좀 기대했을 텐데 그건 좀 어긋났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 12.3 때 저 어제 그걸 재판을 보고 우왕좌왕하고 뒤죽박죽 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정원에서 무슨 체포 기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전화했으면 국정원장한테 전화했어야 되는데 물론 미국 갔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를 했고 거기다가 체포하라는 얘기 명단 받고 이런 거를 국정원이 무슨 체포 기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또 명단 불러주고 하는 것도 뭔가 좀 두서가 없이 막 진행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내란죄 판명은 국정헌정질서 문란 이거를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진행되게 했느냐 이 판단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